자, 이번 강의는요, 이 차트 분석은 기술적 분석의 한 방편이다. 지금 오늘 강의를 지금 13개째 하고 있는데요. 이 이평선에 관한 것, 그 다음에 이제 볼린저 밴드에 대한 강의가 나오는데, 그 이평선의 그 중요성에 대한 것을 좀 깊이 있게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13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한번 시청하시고 난 뒤에 과연 이 말이 옳은지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 좀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이 주식 트레이더가 됐든 해외 선물 트레이더가 됐든 간에 우리가 섬세하게 지지와 저항에 대한 이런 공부가 없이는 결과적으로 장인 정신이 없이는 차트 트레이더 또 성공적 또 지속적인 성공을 이룰 수가 없는 게 이 시장입니다. 이 금융시장에는요, 답은 딱 하나가 나와 있어. 성공할 것이냐, 실패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뭐 일부 어느 정도 부를 축적해서 그만둬버리면 상관이 없지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한다 했을 경우에는 큰 성공을 거둘 것이냐, 패배할 것이냐, 둘 중에 하나만 있는 겁니다. 이게 이진법이에요. 자, 차트에는 시장 참여자들이 행동 양식과 심리 상태, 이게 이제 군중 심리죠가 그대로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중대한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면 과연 어떤 움직임인지 분석할 수 있다. 자, 첫 번째, 차트를 분석함으로써 시장의 흐름을 읽는다. 흐름이란 건 뭐예요? 차트 유형을 말하죠. 차트를 분석하는 것은 기술적 분석에 있어서 동향이나 추이, 그 다음에 패턴을 분석하기 위한 중요한 한 방편이다. 차트에는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나 감정 또한 느낌 등 모두 배어 있어 이를 분석하면 현재 시장 참여자들이 심리 상태나 행동 양식의 변화 등을 읽어낼 수가 있다. 또한 시장 참여자들이 시장을 낙관적으로 보는지 아니면 비관적으로 보는지, 시장에 중대한 변화의 조짐이 있는지, 중대한 변화의 조짐이 있다면 어떠한 움직임을 나타내는지 등과 같은 중요한 동향이나 추이를 분석할 수가 있다. 이렇듯 차트를 분석함으로써 이들의 행동과 그 다음에 시장의 향후 움직임을 예측하는 이러한 연역적 접근 방법이 연역적이라 했죠. 바로 기술적 분석이다. 따라서 차트를 분석하는 것이 기술적 분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이지, 자, 잘 보세요. 차트를 분석하는 것이 기술적 분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이지 차트 분석이 곧 기술적 분석을 뜻하는 것은 아니란 점을 알아두자. 자, 두 번째, 기술적 분석 능력에 필요한 네 가지. 여기에서 이제 꼭 필요한 네 가지라고 그랬죠. 기술적 분석을 하는 사람은 다양한 분석 능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그 중에서 다음에 네 가지를 주의해야 된다. 자, 첫 번째는 기술적 분석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차트를 보고 투자자들이 어떤 심리 상태에서 행동했는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차트를 기계적으로만 보지 않아야 된다. 예를 들어 어떤 패턴이 형성되었을 때 그러한 패턴이 왜 만들어졌는지, 그 배경은 어떠한지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 그런 후에 이 패턴이 반전형으로 작용할 것인지 아니면 의미가 없는지 등을 알아봐야 된다. 교과서에 나온 그대로 속단하는 것은 매우 좋지 않는 태도다. 자, 여기에서 보면요, 이 핵심 패턴이라는 것이 있어. 그러면 이 핵심 패턴이라는 것이 뭐냐면요, 그게 군중 시장에 참여한 군중의 어떤 행동 양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패턴으로 나타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상승각이어서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다가 이제 어느 저항대를 맞았으면 이렇게 빠졌잖아. 그러면 여기에 이제 상승각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이게 정방향이었다면은 이것은 바로 V반동으로 치고 올라가면서 더 상승을 내는데, 이 과정에서 여기에서 빠진 이 내용은 이게 베어 트랩이라는 거예요. 상승할 때. 베어 마켓. 제가 트랩에 대해서 설명할 때 있죠. 이럴 때가 제일 절호의 찬스라고, 이게.
절호의 찬스야. 그러면 이것은 무조건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제 핵심 패턴이라는 거예요. 이제 단 여기에서는 이 핵심 패턴이 캔들과 그 다음에 이평선과 그 다음에 시간 프레임 속에 상하이 차트 관계 속에서 이게 형성되는 거죠. 한마디로. 자, 세 번째, 기술 분석을 하는 사람들에게 차트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판단하는 능력 못지않게 꼭 필요한 것이 동향 분석이다. 그러니까 차트 흐름을 파악해서 전 강의에서 시장 분석의 네 가지 핵심을 이야기했고, 즉 말하면 이동평균선을 활용한 시장 분석 네 가지 핵심을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이동평균선을 활용한 시장 동향 분석의 장점과 특징의 7가지 핵심을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지금 이 강의로 이어지는 것이거든요. 자, 정치, 사회, 경제 상황에 대해 깊이 이해하지 않고서 그 차트를 만들어낸 투자자들의 행동이나 심리 상태를 정확히 파악이란 쉽지 않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경제 전투기 때문에 단지 이제 경제 전투를 한다 해서 경제만 알아서는 안 되죠. 어떠한 정치적인 이슈나 그 다음에 어떤 사회, 경제 상황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지 않고서 그랬는데요. 우리가 경제학자가 될 필요는 없고 정치가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우리는 차트 보고 매매를 하기 때문에 차트 트레이더가 돼. 그러나 우리가 외부 상황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네 번째는 이슈를 분석하는 일 또한 매우 중요하다. 수많은 이슈 중에서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에 대한 분석과 판단이 필요하다. 오늘의 이슈는 내일의 어떠한 구조적인 기반이 될 수 있으며 이슈 중에 제일 큰 힘으로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도 있기 때문이다. 단 이슈를 분석할 때 주의할 점이 있다. 절대 감정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제 이런 내용은 우리가 경제지표 발표 있죠. 경제지표. 이런 발표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경제지표요. 한 달에도 여러 번이 이러니 경제지표 발표가 있는데, 그 발표 중에서도 중요한 것이 있고 덜 중요한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판단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매매를 하다 보면 그것을 전부 이제 알게 됩니다. 이게요.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 2001년 9.11 테러가 발생했을 때 이 사건을 감정적으로 본다면 미국의 대형 빌딩이 붕괴됐고 또 세계 무력의 상징인 펜타곤이 습격을 받았다는 것은 매우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시장이 크게 하락할 것으로 단정할 가능성이 있었죠. 그러나 이런 사건을 대부분으로 장의 위시로 그 영향력이 단기간에 제한된다. 오히려 2002년 1월에 미국의 엔론 사태 같은 이 사건은 당시 시장이 워낙 좋아 이슈가 되지 않았던 것 같지만 이는 구조적으로 시장의 변화에 적용할 수 있는 큰 사건으로 할 수 있다. 2002년 4월부터 엔론 사태가 본격적으로 시장에 미치기 시작했고 약 1년 동안의 이 문제는 시장의 기조를 형성하는 데 하는 테마가 됐다고 말이죠. 이와 같이 작은 이슈 하나가 결국 시장 전체를 장기간 지배할 수도 있으므로 이를 분석하는 데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된다. 자, 주로 주식 분야에서는 이런 게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단기 트레이더들은요, 한마디로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단기적으로는 이미 예측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이 제목은 차트 분석은 기술적 분석이다. 이 전 강의도 제가 누나게 그 기술적 분석의 중요성을 이야기했고 계속 지금이 이평선에 관련된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